5월 20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무역 협상이 장기화가 되면서 오히려 협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4차 산업 관련 무역 전쟁이 이제 2라운드로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관련해서 제품들을 모두 다 사용 어떻게 보면 금지령이 나왔죠. 금지령이 나왔고 미국 기업들도 화웨이 제품에 대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화웨이에서 즉각적으로 우리도 미국의 5G 관련 산업을 진출할 생각이 없다, 5G를 미국에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보복에 대한 진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한 건 이제 10일 남았죠. 이제 추가적인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과될 예정일이 10일 남았는데, 아마 G20 그 정상회담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안 좋고 악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 그 외적인 것도 뭐 환율이라던가, 환율이 지금 1,200원대가 거의 드롭퍼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뭐 MSCI 뭐 비중 편입을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확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3조 이상 자원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었죠. 예상 충분히 했었고, 아마 개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개별 장세를 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락장의 장점은 일단 멘탈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든 게 굉장한 단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종목들이 좀 내가 포트를 넣기가 힘들죠. 너무 많이 급등이 나오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강한 종목 좀 정해져 있습니다. 뉴스에 가장 강한 대장군들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세게 가죠. 뭐 9일 제지 이런 것처럼 세게 갑니다. 지금 5G 관련 테마주들이라든가 그래픽 관련 테마주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도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그냥 한 종목으로 집중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급등폭이 기본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만 잘 잡아도 하락장에 대한 어느 정도 커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향성이 중요하지, 시장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왔죠. 이슈는 아니고 테마가 하나 또 나왔는데, 개성공단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조 중에 원래 개성공단 테마주들이 제일 꼴찌죠. 네, 꼴찌 관련 테마주도. 왜냐면은 유엔 제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힘들어요. 근데 주중에 이슈가 나왔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으로 좀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는데, 뭐 이게 저는 막 상한가하고 연상가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5G 관련해서 솔직히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주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릴 수 있다. 물론 윗골이 남기겠죠. 쏠릴 수가 있고, 남북 이제 경협주도 수급이 한번 돌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납폭을 지금 납폭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적어드린 관련주, 물론 추가적인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개성공단에 재개되게 되면은 뭐 이제 전선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전선 관련 테마주, 그리고 뭐 인테리어 관련 테마주, 재가동하려면 다시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그쪽에 도로라든가 지금 좀 많이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도로 같은 것도 재정비 한번 해야 되고, 뭐 레미콘, 아스콘 이런 테마주들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되지 않을 건데, 관련된 테마주들이 그래도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테마주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될수록 오히려 테마주 위주로 사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체크만 하시고, 오전에 수급 들어가는 걸로 뭐 단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하락장이고, 물론 코스피가 제 생각에는 아마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마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예상될 때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제가 개인 투자자들 장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빠른 회전율, 황금성, 종목 포트를 빠르게 변경 가능한 그런 작은 투자금 이런 걸로 크게 우리가 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 마감 이슈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락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외인들이 사도 전기전자 제품 이런 거를 계속 매도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그래도 2분기에 이어질 수 있는 무협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이 도저히 없다. 기업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위치고, 외부적으로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 쪽에서는 뭐 이제 금리 인하는 도저히 할 단기적으로 뭐 이슈 나오겠죠. 근데 뭐 할 수는 없고,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뭐 화폐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폐 개혁주를 계속적으로 관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뉴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오전에 사서 30분 안으로 매매를 좀 완료짓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테마주로 비중 5% 10%씩 늘려나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장도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러지만 비중을 크게 넣는 게 아니라 5% 10% 늘려나가면서 하는 투자로 진행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하락장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기업주 중에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토지권을 보유한 종목들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시장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